안녕하십니까. 10월 11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974만원이고요. 마이너스 46만원입니다. 10월달에 지난주에 잘 해왔는데요. 한방에 또 확 빠져버리네요. 계속 이렇게 되면 제가 지금 3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완전히 잃어갖고 뭐 손실 나는 것도 아니고 버는 것도 아니고, 좀 벌고 나면 또 한 방 얻어맞고 또 빠지고 나면 다시 또 끌어올리고, 이걸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좀 이제 좀 지칠 때, 좀 지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이걸 그만해야 될 건데, 오늘은 거의 시장도 잘못 읽었고요. 대응도 잘못했고, 뭐 한마디로 최악이었습니다. 일단 이게 끝이 아니고 계속 이어질 것 같아서 더 걱정입니다 지금. 일단은 시장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안 좋으니까요, 참고만 하십시오. 맞다는 보장도 없고, 지금 예측 자체가 지금 상당히 좀 힘겹습니다. 지금 예측하는 자체가 그냥 다 현금화를 하고 쉬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이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드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장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뭐 완전히 무너졌다는 생각을 안 하고 대응을 했거든요. 뭐 평범한 뭐 좀 하락되는 정도,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대응을 했는데, 확 무너져 버리고 나니까 쫙 손절하면서 그다음부터 일단 좀 멘붕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판단 자체도 지금 좀 머릿속에서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투자자의 운명이죠. 아무리 힘들더라도 뭔가를 하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요. 오늘 힘들었지만 또 자고 나면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또 도전하는 그런 어떤 투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 뭐 손실 났다고 이렇게 침울한 것보다는, 자, 그래서 화이팅하는 의미로 힘내가지고,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 됐는지 일단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생각인데요. 이번에는 반대로 됐죠. 지난 10월 3일 날이 월요일 날 공휴일이었는데요. 그때는 운이 좋았습니다. 금요일 빠지고 나서 월요일 저녁에 미증시가 반등을 해버렸거든요. 금요일 빠진 것보다 더 반등을 해버려가지고 우리 국내 증시가 하루 쉬고 그 다음날 딱 들어가면서 확 뛰어올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는데, 이번 주에는 그렇게 되지를 못했습니다. 금요일 날 나스닥 기준으로 한 3.8% 하락했습니다. 지금 나스닥이 좀 많이 빠졌었는데요. 이때 나온 뉴스가 고용지표 발표가 있었는데, 실업률 발표가 있었는데요. 수치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일단 0.2 정도 차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가 3.7이었다면 3.5에 3.3이었던가 3.7에 3.5였던가, 예를 들어서 이게 정확치는 않지만 시장 예상치가 실업률이 한 3.7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3.5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실업률이 낮아졌다는 얘기는 실업자가 적어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고용지표가 탄탄하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준에서 금리를 계속 올리는 기본 바탕이 실업률이 괜찮다는 겁니다. 거의 완전 고용 상태이기 때문에 실업률이 낮다는 얘기는 기업들이 고용을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고, 기업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일단 미국 기업들이 침체하는 느낌은 나옵니다. 뭐 실적 발표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기업이 침체하고 있다는 이야기 나오는데, 실업률 지표가 지금 괜찮게 나오니까요. 이게 뭐 때문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면은 직원을 적게 뽑으니까 실업률이 안 좋아져야 되는데 실업률이 좋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좀 매치가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걸 이유로 해서 연준이 지금 자신 있게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을 3번 했는데
실업률 지표가 좋게 나오니까 이번에도 또 올릴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면 기업들이 탄탄하기 때문에 경제가 좋다 이래갖고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 연준에서 금리 올리는 그것 때문에 지금 시장이 하락하고 있어가지고요. 실업률이 탄탄하다 그러면 이게 좋게 되는 게 아니고 금리를 더 올릴 것 같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제가 알기로는 금리 인상이 지금 2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2번 동안에 거의 한뭐 1.5포인트 정도를 올릴 것이 아닌가, 1.25나 1.5 정도. 그러면 11월에 또 올려야 된다는 얘기, 올릴 것으로 예상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그렇게 되니까 금리 인상 우려감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을 빠졌었고요. 그다음 지난밤에 미정씨는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판단이 어려웠습니다. 거의 보합권까지 갔었거든요. 다우지수는 상승 전환까지 했었습니다. 그 미국 증시 장중에. 그리고 나스닥도 거의 낙폭을 줄여가지고 보합권까지 올라왔었는데 장 끝날 때쯤 돼가지고 뒤로 탁 밀려가지고 나스닥이 1% 정도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체감으로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갖고 잠이 깨가지고 제가 봤었기 때문에요. 월요일날 미정시는 지난밤에 미정시는 그렇게 많이 안 빠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그래서 금요일날 많이 빠지고 이제 바닥을 확인하는, 바닥을 다지는 그런 그림이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증시도 하락은 하겠지만 금요일날 많이 빠졌기 때문에요. 우리 증시가 쉬었기 때문에 금요일 하락치를 반영해 갖고 빠지겠지만 그 월요일날 어느 정도 견조하게 잘 버텼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빠지다가 좀 방어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이거 합치는 정도가 지금 코스닥 지수가 자꾸 웃음밖에 안 납니다. 웃으면 안 되는데. 코스닥 지수가 미국 증시 금요일하고 월요일 두 개 빠진 걸 그냥 몰아가지고 4.15포인트나 지금 빠져버렸습니다. 최저점까지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차트로 굳이 놓고 보자면 멀리 키 맞추기가 별로 뭐 잘 안 맞긴 하겠지만 오히려 독일 증시 같은 이런 유럽 증시가 잘 버티고 있는 상태고요. 나스닥이 지금 보시면 전저점까지 내려가고 지금 딱 겨우 턱걸이어서 지금 버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요 정도는 지키고 이제 돌릴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여기서 돌려버리면 상바닥 느낌이 나기 때문에요. 이제 바닥을 확인했다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봐서 오늘은 좀 반등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봤는데 심하게 빠질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봤는데 문제는 미국 선물지수가 장중에 미국 선물지수가 많이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선물지수가 지금도 뭐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 선물이 한 마이너스 0.6 정도로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 선물지수가 빠지니까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가 또 빠질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오늘 저녁에 미정시가 이 지지선을 깨고 밑으로 내려갈 것이냐 아니면 이 지지선을 지금 선물지수는 비록 하락하고 있지만 이 정도를 방어를 해주고 방향을 돌릴 것이냐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무너져갖고 뒤로 가버리게 되면 완전히 이제 지지선 이탈이니까요. 새로운 하강 국면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거 깨고 내려갈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어가 되지 않겠느냐. 특히나 미국 증시는 많이 빠지고 있지만 유럽 증시가 상대적으로 좀 견조하게 버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에서 긴축 우려감을 해서 금리를 올릴 것 같다는 이 부분은 있지만 전 세계 경제가 지금 안 좋은 상황에서 미국 상황만 봐서 미국이 괜찮다고 해가지고 연준에서 계속 금리를 올릴 수 있겠느냐. 전 세계 다른 나라 뭐 유럽이나 이런 다른 나라들 우리나라도 포함해서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이 다 죽어가는데 무시하고 그냥 미국 자기들만 살겠다고 금리를 계속 올릴 수 있겠느냐. 저는 여기서 조금 눈치를 보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 자리를 지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뭐 꼭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이 정도는 지키고 방향을 돌리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악재가 뭐 기업 실적이 악화되고 뭐 어떤 경제 공황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으면 무너질 수 있겠지만 실업률이 좋게 나와가지고 실업률이 좋다는 얘기는 경제가 좋다는 얘기죠. 그 자체로 봤을 때 기업이 고용을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실업률이 좋게 나오고 있는데 이걸 금리 올리는 것 때문에 유동성 때문에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여기서 더 내려간다는 거는 조금 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요 정도는 지킬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방어된다는 생각으로 오늘 저녁에 여기 지지받고 방향을 돌릴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지금 시장이 워낙 급변하고 있어서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 다음 제가 손실 났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금요일날 제가 매매를 상당히 잘했습니다. 수익도 좀 났고 한미글로벌하고 한일단조 100만원 100만원만 나놓고 다 정리를 했었거든요. 여기까지가 맞았었어요. 맞았고 요대로 끝냈으면 오늘 대응하기 쉬웠을 건데 금요일 방송 마지막 분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하락한다면 시간의 거리에서 좀 잡겠다 이랬는데 어쩌다 보니 시간의 거리에서 많이 잡았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종목을 잡아가지고 결과적으로 이게 페인이었어요. 결과적으로 이것만 아니었으면 오늘 그냥 두 종목 딱 놔놓고 가만 놔뒀어도 됐을 겁니다. 손실 나봐야 한미글로벌이 10% 빠졌으니까요. 한일단조 5%가 한 15만원 마이너스 나고 방어 됐을 건데 이 뒤에 있는 이 많은 종목들을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쫙 밀려가지고 한꺼번에 싹 다 손절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손절하면 싹 하고 그다음 밖에 볼일 보러 이제 모처럼 밖에 나가서 좀 산책 겸 해서 갔다 오고 오후에 다시 또 도전했는데 다시 또 손실이 좀 더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컸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또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고요. 그래서 일단 뭐 굳이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다 손절했으니까. 아침에 바로 손절 안 하고 손실이 한 마이너스 5만원 정도 났었어요. 그러니까 한미글로벌도 아침에 좀 위로 올라가는 그림이었거든요. 이것도 당한 것 같아요. 거의. 그러니까 여기서 위로 올리는 모습이 나오다가 확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런 느낌이죠. 바로 빼기 시작하면 다들 손절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끌어올리는 모습을 땡겨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면 올라가는 줄 알고 사람들이 막 매수가 들어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수 쪽으로 모션을 취해놓고 따라 들어올 때 확 팔아야 이게 손실 적게 나고 이제 빨리 증가시키겠죠. 쭉 끌어올리다가 확 팔면 사람들이 저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손절을 못하죠. 처음부터 빠졌으면 바로 손절해버렸을 건데 올라가는 줄 알고 기다리고 있다가 빠지니까 올라가겠지 그러고 이제 쉽게 못 파는 겁니다. 근데 확 빼버렸거든요. 11%나 12% 정도 빠져버렸습니다. 이렇게 뺄 줄은 몰랐는데요. 이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손실이 거의 한 12만원 정도. 그것도 여기도 중간에도 한 100만원 더 잡고 해서 하여튼 손실이 컸습니다. 이게 손실이 좀 크게 났고요. 그 다음 어디 시간에서 잡았던 유신, 이것도 시간에서 좀 사게 잡긴 했지만 이만큼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손절. 한미글로벌이 대장인데 한미글로벌 무너지니까 유신도 같이 무너졌죠. 무너졌고 히림은 생각보다 적게 빠졌습니다. 얘는 아무래도 테마주에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조금 상대적으로 적게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종목은 네옴시티 관련해가지고 언젠간 다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이 지금 워낙 안 좋으니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냥 탁 털어버린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일단 손실이 발생됐고요. 그 다음 제시케미칼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늘 1.12% 상승했죠. 그래서 이거는 거의 뭐 손실 없이 정리를 잘 했고요. 이건 있죠. 바이오 연료 쪽으로 해서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괜찮았던 것 같고요. 태경 BK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이 종목도 거의 뭐 보합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지고 있던 종목을 이글벳도 마찬가지 손절했고요. 저리독감 뭐 뉴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뉴스 있을 줄 알고 잡았는데 그래서 쭉 다 손절했습니다. 한일단 쪽까지 내려와 버려가지고 얘도 손절했고요. 그래서 다 손절하고 한미글로벌만 밖에 바람 쉬고 들어와가지고 한미글로벌만 지금 3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얘가 대장이니까 뭐 간다면 얘부터 가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잡았는데 이게 또 시간에서 또 밀립니다. 왜 손절을 다 못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미국 선물지수는 많이 반등 나오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여기 물려있던 사람들이 지금 손절하면서 뒤로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어쩔 수 없죠. 네옴시티 관련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한미글로벌이 대장이라고 보니까 요건 그냥
100만 원씩 세 종목 갖고 있는 것보다는 대장 하나만 잡자 이러고 이제 잡았는데요. 시간에서도 밀리고 있으니까 조금 속이 쓰리긴 합니다. 그래서 한미글로벌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오늘 그 뉴스에 나왔던 게 뭐냐면 주말 동안에 요것도 참 그 아침에 시간에 걸려서 주문 넣었는데 체결이 안 됐어요. 이게 주문을 좀 빨리 넣을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안 되죠. 그 타이밍을 아무리 맞춰갖고 그 8시 20분에 주문을 넣으면 그 잡히는데 20분 탁 뜰 때 넣었는데도 시간에 걸려서는 한 8,000주 정도 거래가 됐었어요, 유니온이. 근데 체결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근데 이건 저 뉴스가 뭐가 나왔냐면 미국에서 지금 그 반도체 부분을 미국의 기술이 들어간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을 못하도록 이제 규제를 하는 이쪽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중국에서 너가 그렇게 나오면 우리도 그 반도체 만들 때 들어가는 히토류를 공급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상대적으로 이 뉴스가 컸죠. 미중 간에 그 무역 전쟁이 돼버리니까 미국에서 반도체를 공급 안 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중국에서 그럼 히토류 없으면 반도체 생산이 안 되니까요. 히토류를 공급 안 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히토류 관련주가 이제 관심을 받게 된 겁니다. 근데 그 기존은 유니온 머티리얼 얘가 대장으로 주로 움직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니온이 뒤를 따라가는 형태고, 다음 동국 아레네스가 그 뒤를 따라가는 이런 흐름이었는데 오늘은 그 히토류 중에도 동국 아레네스 쪽하고 관계되는 그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동국 아레네스를 대장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상한가 들어가 버렸고요. 이거 중간에 한번 밀리길래 밑에서 한번 잡아보겠다고 기다렸는데 여기까지 내려오지도 않고 상한가 다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상한가 풀리긴 몇 번 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밀어 올려가지고 상한가 들어가 버렸고요. 개인적으로 이걸 잡을 수 없어가지고 그 못 잡아가지고 그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저는 개인적으로 유니온도 나쁘지 않다고 봤거든요. 가격이 지금 얘가 좀 비싼 편이라서 적게 올라가긴 하는데 그래서 일단 유니온을 상대적으로 조금 더 괜찮아 보였어요. 유니온을 지금 100만원어치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렇게 해서 와 근데 이 한미글로벌 이게 진짜 단타하는 사람들이 많이 물린 것 같으네요. 시간에서도 지금 계속 뒤로 빠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계속 빠지면 위에 물린 사람 집 손절을 계속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하이머시 내려가겠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종목이 진짜 치명적이네. 수익 날 때는 얘로 수익이 많이 났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손실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한 4% 빠져버리죠. 확 던져버리네요. 뉴스 나왔나요? 이 최대 주주가 팔아먹었네요. 왠지 18만 4천주 팔아먹었네요. 야, 18만 4천주면은 이거 얼마입니까? 18만 4천주에 대충 뭐 2만 8천원 잡고 51억을 팔은 건가요? 와우, 대박이네요. 참나. 그렇지, 미국 선물 지수가 양호한데 얘가 뒤로 밀렸거든요. 이래 되면 꽝이네요. 이건 손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주주 팔아먹고 잘 된 걸 못 봤기 때문에 일단 그 잠시 멈춰 놓고요. 손절하고 다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정지해 놓을게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게 대주주 매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요. 정말 오늘 여러 가지로 안 되네요. 지금 게시판에 보니까 대주주 매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지금 정확하게 판단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공시사항에 나온 거 보면 안 되는 날은 참 여기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또 최대 주주 매도가 아니고 최대 주주 등 해가지고 수익 18만 4천주 감소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지금 김종훈 나와있죠. 18만 4천주라고 나오는데요.
근데 게시판에 보니까 김정훈이라는 사람이 대주주가 아니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맞는데 김정훈. 어쨌거나 이거 이 진입학은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밖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공시상으로 나온 게 뉴스에 나온 게 지금 최대 주주 등 해서 18만 4천 주 감소 나왔거든요. 근데 이 18만 4천 주를 아까 맞게 때려주시던데 오늘 이상한 일까지 다 생겨. 18만 4천 주에 2만 8천 원, 2만 8천 원 대충 쳐보면 100만 1000만 억 10억 51억 주는 거 맞는데 51억이나 팔아먹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떤 역할을 할지는 정확히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데 일단은 대주주 매도라는 그 뉴스 자체가 어, 진위 여부를 떠나서 저한테는 상당한 압박감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여기쯤에서 팔아먹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팔아먹고 던져버리기 때문에 이거 다시 또 끌어올리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도 안 좋은 데다가 시장이라도 좋으면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네옴시티 관련해서 대장으로 생각하고 얘를 잡았는데 이게 나오는 바람에 아까 시간의 거래에서 4.96% 거의 한 5% 그것도 300만 원에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손실해서 거의 한 추가로 또 손실이 돼가지고 잔고 수정해야 됩니다. 지금 오늘 손실 마이너스 61만 원 나왔고요. 와, 이 진짜 벌어놓은 거 다 날려버렸습니다. 지금 일단은 뭐 제 기준상 뭐 대주주나 뭐 대주주 비슷한 사람이 팔 때는 무조건 팝니다. 저는 판단이 안 되니까 일단 다른 걸 떠나서 대주주가 매도해버리게 되면 위로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올리면 또 팔아먹을 것 같기 때문에 물론 이제 세력들이 물려있다면 끌어올리는 척 하다가 팔든지 뭐 하겠죠. 사람들한테 이거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이러고 이제 안심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언젠가는 싹 팔겠죠. 근데 그게 언제 그렇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조마조마하면서 거기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일단 마음을 비웠습니다. 그냥 오늘 손실 나는 김에 화끈하게 그냥 권력 보기 드물게 아니 40만원대는 그나마 봐줄만 했는데 61만원 손실 나니까 조금 충격이 오네요 이거. 그래서 어쨌거나 다시 이제 방어선을 낮춰가지고 959만원 요걸 이제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오늘 저녁에 또 이 마인드 컨트롤 해야 되겠죠. 잃어버린 거는 이제 원래 내 거 아니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또 마음의 안정을 찾아야 될 겁니다. 오늘 이상하게 계속 얻어 터지네요. 휴일 잘 보내고 나서 참 이게 너무하네요 이거. 대주주 매도까지 나오다니 야 정말로 지금 시간의 거리에서 더 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얼마까지 빼려나요? 5.65% 빠졌죠. 이게 잘못하면 자꾸 빠지면 지금 이 그림상으로 봤을 때 지금 27,550원이죠.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건 다른 종목이고요. 아니 이거 지금 뭐 거의 이 정도 내려온 것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 이건 관심에서 지우겠습니다. 이 종목 관심이 지우고요. 얘가 대장인데 내려가면 다른 것도 따라 내려간다는 게 이제 좀 아이러니하죠. 제가 막 하락하고 있으면 덩달아서 이제 내려가게 될 겁니다. 근데 요건 오늘은 충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요 정도로 하고요. 내일 장에 보고 한미글로벌이 급락하면 유신하고 뭐 히림하고 이런 종목들이 따라 내려갈 것 같거든요. 그럼 일단 유신을 매수 기회를 한번 잡아보는 게 어떨까. 오늘은 충격을 너무 받아갖고 매수를 더 못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 상황에서 더 잡는다는 거는 좀 오바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흔들렸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더 이상 매매 없이 지금 잔고가 959만원이고요 유니온 거의 뭐 한 100만원 정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니온은 지금 뭐 그나마 그래도 시간에서 빠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충 요 종목 정도로 시장이 지금 미국 선물 지수도 정신없이 올랐다 내렸다를 정신없이 하고 있고 마땅히 지금
방향을 잘 못 잡고 있는 되게 불안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냥 아니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속은 쓰리지만 다 정리했습니다. 다 정리하고 유니온 한 종목만 지금 현재 남겨놓은 상태고요. 시장은 정확하게 판단이 잘 안됩니다. 미국 선물 지수도 지금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0.67 해서 지금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또 빠져버리게 되면 완전히 지지선을 이탈하고 밑으로 쭉 빠지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큰 충격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오늘 손실이 너무 컸기 때문에요. 일주일 동안 까먹을 정도의 양을 하루 만에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마음적인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니온 한 종목만 남겨놓고 여기서 이제 매매 더 이상 없이 딱 정지하고 내일장은 또 내일 시장 봐서 새 출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있었던 일은 제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우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내일은 처음부터 한 종목씩 또 100만원씩 해갖고 한 종목 한 종목 다시 모아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겨우 안정시켜놨는데 대주주 매도까지 나와가지고 한 방 더 미겨버리는 이런 상황에 여기서 또 오늘 저녁에 미증시까지 폭락해버리면 더 충격이겠죠. 근데 이제 다 팔아버리기 때문에 한 종목밖에 안 남아있기 때문에요. 이제는 빠져도 뭐 크게 더 이상 충격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충 요 정도로 해서 비록 손실은 좀 생겼지만 방어선 구축하고 또 새 출발해야 되겠죠. 뭐 손실 나는 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900만원까지 갔다가 10월달에 지난주에 끌어올린 거라서 10월달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다 이런 마음으로 말도 안 되는 이제 억지를 써야 되겠죠. 10월달 이제 시작이다. 나는 손실이 없었다. 이렇게 이제 마인드 컨트롤하고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기가 찼어요.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하다가 지금 괜히 아니 갑자기 이 한미글로벌 같은 이런 대장 종목은 시간 외에서 저렇게 4%씩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아까 4점 몇 프로 빠져버리길래 4% 정도 빠져버리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확인해 보니까 대주주 매도 이렇게 떠가지고 일단 응급 조치를 했습니다. 뭐 이래갖고 다시 급등해보면 할 말 없고요. 일단은 제가 할 수 있는 건 대주주 매도 나오면 제가 무조건 판다가 제 기준이기 때문에 팔아버렸습니다. 이제 당분간은 한미글로벌은 제 기억에서 지워야 되겠죠. 지우고 차라리 매수한다면 유신 같은 이런 종목을 네옴시티 뜬다 하면 유신을 잡는 쪽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글로벌은 제 관심 종목에서 삭제를 시키겠습니다. 이거 완전히 지울 수는 없죠. 또 이게 비교해서 봐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내일 한미글로벌이 급락하면 덩달아서 유신이 급락할 수 있기 때문에요. 한 이 정도 빠지면 여기쯤에서 잡으면 될 것 같으네요. 갭 메운다고 보고요. 참 이런 갭은 또 무조건 메운다는 이런 규칙이 있어가지고 또 기어이 메우게 되네요. 대충 이런 식으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까 이야기 하던 부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았어요. 요거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힘도 안 나고. 자, 일단 한미글로벌 손절했고요. 유니온 한 종목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오늘 대장은 갑자기 머릿속이 멍해져 버려가지고 미국 선물 지수도 계속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마이너스 0.7 정도로 빠지고 있고요. 독일 증시, 유럽 증시는 상대적으로 좀 덜 빠지는 것 같네요. 영국이 마이너스 0.9, 저도 안 좋고요. 주말에 뉴스가 그게 아까 얘기하다 끝난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 미국이 반도체 기술 같은 게 많이 이제 있다 보니까 미국의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반도체 칩을 중국에 공급하지 못하게 하는 뭐 이런 쪽의 규제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규제가 들어가니까 중국에서는 그렇게 나오면 우리도 반도체를 만드는데 핵심적인 히토류 공급을 제한하겠다 이렇게 이제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뉴스가 오늘 히토류 관련주를 움직이게 했는데 전체 중에 움직인 게 지금 딱 동국 RNS가 대장으로 일단 움직였습니다. 이게 대장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 종목 자체가 대장 급등하고 나서 보니까 얘가 대장이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세라믹하고 뭐 이런 쪽이 있죠. 이게 아마
좀 연관성이 더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액면가도 1,000원짜리고요. 그다음 뭐 여러모로 봤을 때 얘가 가장 대장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유동 물량도 850만 주면은 작은 편이고요. 그다음 실적도 얘가 그중 괜찮아 보였어요, 나름. 근데 상한가 들어가 버려가지고 얘는 들어갈 수가 없었고요. 아까 풀릴 때 그 몇 번 더 갈까 말까 하다가 또 확 무너져 버릴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포기를 했고, 그 다음으로 괜찮아 보이는 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유니온이었었습니다. 유니온 머티리얼 얘가 그 대장으로 많이 움직이긴 하는데 이건 아마도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고요. 지금 시간에 근해서도 얘가 조금 더 강하긴 한데 가격이 저렴해서 얘가 2등주로 지금 잡혀 있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비싸더라도 얘가 진짜 그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국 RNS를 못 잡았으니까요. 그 2등주 느낌으로 해서 유니온 지금 100만원 잡았고요. 요건 그냥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중 간에 지금 저 갈등은 단기간에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그게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반도체에 대한 규제를 하면 중국에서는 히토류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갈등이 유발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대충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뭐 태경 BK라든가 이런 종목들 시장이 안 좋으니까 들어가지를 못하겠어요. 이 제시케미칼도 바이오 연료를 더 많이 사용하는 뭐 그런 쪽인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괜찮은 뉴스라고 보는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 선뜻 들어가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은 포기를 했고요. 시장이 안 좋으니까 오히려 뭐 그 지분 경쟁하고 있는 뭐 매각 기대감 뭐 이런 쪽 하청기계하고 이런 게 이제 또 올라가죠. 시장이 안 좋으면 얘가 주로 올라가니까요. 이런 형태의 시장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손실로 그 일주일치 손실을 다 봤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이렇게 계속 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요 정도에서 이 그 한미글로벌에서 진짜 충격을 한 방 더 미겨버리는 바람에 충격이 좀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짜 너무하네요. 참 대주주 매도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 잘 나가더라고요 이게. 올라갈 때 진짜 얼마나 기분 좋게 팔았겠습니까. 51억치나 이익 실현을 탁 하면서 팔아먹은 대주주는 웃고 있겠죠 지금. 51억 팔았다 이제 나중에 내려오면 이 밑에서 잡아야지 이렇게 하거나 그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겠죠. 일단 부럽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시장이 좀 진정될 때까지는 좀 눈치 보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일봉상으로 봤을 때 이제 이 부분이 고비일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 미지 증시가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선을 지킬 것 같다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혹시나 무너져 버리게 된다면 국내 증시도 똑같은 패턴으로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서 상당히 불안하다. 지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장이 많이 안 좋습니다. 까먹은 건 까먹은 거고요. 여기서 다시 재정비를 해가지고 또 그 100만원씩 투자해가지고 차곡차곡 다시 밟아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